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피부염을 치료하면서 살도 같이 빼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내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이유가 살이 찌고 나서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가 되면 지루성 피부염의 발생 빈도가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체중과 지루성 피부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논문이 발표됐어요.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임상적인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67%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논문을 보게 되면 여성의 지루성 피부염 발생 빈도가 67%라고 돼 있어요. 즉 남성 비율이 33%, 여성 67%. 그러면 거의 2배 정도가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과 남성 중에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더 자주 가는 비율이 누가 더 높냐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병원을 더 자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피부질환인 경우에 더 문제가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얼굴 질환이 생겼을 때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죠. 남자분들이야 뭐 그냥 대충 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중에서 남성이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경증인 경우에 남성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뭐 얼굴이 뭐 좀 뭐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좀 더 그걸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좀 더 병원을 자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성이 67%라고 한다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67%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반반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의 평균 유병기간이 3.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경증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굴에 가볍게 접촉성 피부염처럼 가질간질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있다라고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몇 년 됐는지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3년 이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86% 환자분들이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과체중이거나 이렇지가 않고 대부분 86%, 그죠? 86%면 실제로 체중 곡선을 따져보면 정상 레인지에 속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부분에 속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인구 비례를 따져도 정상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생긴다. 즉 과체중이라고 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나 저체중이라고 해서 더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루성 피부염은 인구에 골고루 다 체중과 무관하게 생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즉 열이 많은 상태인데 그게 얼굴 쪽, 상체 쪽으로만 열이 과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항진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간에 열이 많거나 위에 열이 많거나 하는 실열이 생기거든요. 그 열이 얼굴 쪽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이라는 건 사실은 체중과 관련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가 보통 이제 간열이나 위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사상 체질로 따져보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태음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몸이 차가운 한증 같은 경우는 비만으로 잘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열 같은 경우는 정상 체중이거나 약간 뭐 통통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간열에 해당되는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월등하게 높은데 이 경우에는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양인도 위열이 있거든요. 위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체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몸이 굉장히 뚱뚱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즉 사상 체질로 보더라도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열이 많은 체질은 특별히 더 뚱뚱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요. 2019년 논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했을 때 서구적인 식사를 했을 때 발생 빈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일 섭취를 많이 했을 때 발생 빈도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저 한화작용이 높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식 같은 경우는 그죠, 튀김의 중에서 매운 것을 제거한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에 속하거든요. 이게 바로 산화력이 높은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과일 같은 경우를 많이 섭취한다는 건 항산화 작용이 높은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 체중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음식 중에서도 산화력이 낮은 항산화 작용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지루성 피부염 발생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고,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지루성 피부염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